아, 이렇게 늦은 시간대에 3명이나 보고 있으니, 아니지, 나 하나 빼면은 2명이나 보고 있으니까 참 기분이 묘하네요. 왜요, 네다 10이죠. 네다 10이죠. 네다 10이지만 네다 10이 아닌 거임. 약간 좀, 덕후스러운 드립은 몰라요. 덕후스러운 그런 드립은 모르는데, 그냥, 덕후스러운 문화는 즐기는데, 덕후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음. 약간 좀, 숨은 덕후 느낌. 굉장히, 슈레딩거이네, 다시. 굉장히 인격을 숨기고 있죠. 여러가지 인격을 숨기고 있는 게 많아요. 되게, 나를 글로 접한 사람이나, 나랑 친한 관계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진짜 뭐 무슨 뭐 성인군자 마냥 맨날 진지하고 막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아닌데 단지 사람을 사귀는 법을 몰라가지고, 사귀는 법을 모른다기보다는 이게 예의 치레 같은 거를 되게 중시하는 타입이라,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가 상대방한테 굉장히 그래요? 제가 의외였어요? 의외는 아닐 겁니다. 예. 저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인격을 되게 많이 숨기고 있죠. 예의치레로 정말.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줬던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워낙 말투가 되게 호전적인 편이라 상처를 줬던 적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느라 사람들이 되게 겉모습으로 딱딱해지니까 되게 저한테서 좀 강도 높은 그런 발언 같은 거 빼놓으면 거의 시체거든요. 진짜 딱딱한 거밖에 안 남아요. 형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 성인군자고 막 진짜 규칙만 준수하고 막 그런 놈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오죽하면은 제 친구들이 저를 양파 같은 남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뭐가 나온대요, 속에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막 까만 깔수록 뭐가 나온대. 그러면서 막 또라이라고도 막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애들을 만나왔는데 너 같은 또라이는 못 봤다고 맨날 저랑 친한 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왠진 모르겠어. 물론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건 인정하는데, 인격 같은 걸 숨기고 있는 건 되게 많은데, 걔네들이 저를 보고 또라이라고 말하는 거는 단순히 와 너 진짜 또라이다, 와 너 진짜 또라이다, 그 수준의 또라이가 아니에요. 진짜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쭉 사귀어온 지금까지 모든 친구들 중에서 너 같은 또라이는 처음 봤대요. 이유는 모르겠어. 내가 왜 또라이라고 불리는지 나 스스로도 모르겠어. 되게 진지하게 각 잡고 양반다리 딱 하고 나서 내가 왜 또라이라고 불리는 것일까 하면서 혼자서 막 고민해보고 막 해도 모르겠어. 왜 내가 또라이일까? 난 내가 또라이인 이유를 모르겠어. 난 내가 또라이인 이유를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아니 대체 왜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야? 낮에 보면 안 돼? 낮이래. 한 8시 그쯤 보면 안 돼? 방송 대충 어느 시간대 하냐면요, 원래 정규 시간대는 8시부터 12시까지, 6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매일 그렇게 6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뭐, 고3이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시간이 없어가지고, 게다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귀차니스트님은 당연히 아실 거고, 암튼 그거 하고 있는 것도 쳐서 막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 준비되어야 되고 하니까 맨날 지각하고 있죠. 8시에 켜서 10시쯤에 끕니다. 그러니까 8시쯤에 찾아와 9시쯤이나 8시 반이나 9시쯤에 오셔가지고 방송이 안 켜졌다 못 킨 거예요. 방송이 안 켜졌다 못 킨 거예요. 아 근데 지금까지 못 킨 적은 없어요. 아 근데 주말에는 오래해요. 주말에는 오래 하니까 그냥 뭐 주말에 가끔씩 오시면 되죠. 귀차니스트님은 바쁘시지 않나요? 되게 바쁘시잖아요. 바쁘신 분인데 뭐 애당초에 지금 이 시간대에 제 방송을 보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지덕지합니다. 감지덕지합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죠? 예. 방송을 키기 시작한 날짜가 금요일이고 일정표에 일정이 서 있다고 그걸 이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뭐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정표에 뭐 솔직히 달력 같은 걸 되게 아름답게 막 여러가지 막 꾸며놓고 막 해도 그걸 제대로 착실히 다 지키는 애는 별로 못 봤어요. 그래도 지키는 미친놈들이 있긴 하더라고. 전교 1등 같은 애들. 캘린더에 막 뭔가 빼곡히 적어 막 빼곡히 막 적어. 보통 전교 1등 같은 애들은 화려하게 하진 않아. 그냥 볼펜 같은 걸로 막 여러가지 해. 글씨 같은 건 되게 이쁘게 썼는데 그렇게 막 꾸미고 막 그러진 않아. 대충 막 쓰고 막 해. 그런 다음에 계획은 잘 세웠네. 하지만 이걸 지키진 못할걸? 하지만 보면 다 지키고 있어. 다 하고 있어. 그런 거 보면은 일단 재능 자체가 남다른 것 같아. 와, 이놈과 나는 좀 급이 다르구나. 이 친구와 나는 상당히 좀 급이란 게 좀 다르구나. 약간 좀 레슬링계에 있어서의 라이트급과 헤비급 같은 느낌? 일단 놀고 있는 물 자체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되게 인생 바쁘게 열심히 사는 거 보고 아,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난 저렇게 열심히 살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나중에 딱히 뭐 인간과 영장류의 차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해도 저는 약간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노력을 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왔으면은 되게 함수값처럼 내가 어떤 한 10 정도의 노력한 그 값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그 노력한 값만큼 나오거나 혹은 그 이상의 성과가 돌아와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그만큼의 보상이 돌아올 것 같진 않단 말이야. 아 물론 뭐 대학을 잘 가거나 뭐 그럴 순 있겠지. 서울대 가거나 뭐 그럴 순 있겠지. 근데 딱히 뭐 서울대를 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해? 함수값인데 상수랑 치수랑 개판이라 그렇지. 지수함수일지도. 함수값일까요?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 다르고 제 개인적인 가치관입니다만 솔직히 함수값이라기에는 이거는 되게 철학적인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그 노력량을 독립변수로 해가지고 딱 집어넣었을 때 그 성과가 나오는, 그니까 그 함수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본질적으로 주어진, 각 사람마다 주어진 그 함수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10을 집어넣어도 1만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을 집어넣으면 100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사람이 제각각이고 사람들이 되게 제각각이고 내 스스로의 함수를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되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이라는 노력을 했는데 10이라는 그 성과도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그냥 대충 한 1 정도의 값만 집어넣어도 10 이상의 값이 나올 때도 있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느끼고 내가 또 보기도 하면서 되게 이게 제각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막 흘러가지 않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전신전력을 다해서 막 온 힘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가치관은 그래요. 만약에 내가 내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어떤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함수 그 과정은 되게 복잡할 때고 복잡한 만큼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데 뭐 예시 들자면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대학 입시 같은 경우도 3년이라는 기간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노력량을 들여야 돼. 3년이라는 노력량을 들여야 되는 만큼 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되게 함수값이 되게 복잡할 거란 말이야. 함수가 되게 복잡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알 수가 없어. 결과를 알 수가 없는데 거기다 굳이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가면서 거기다가 전신전력을 다 투자해가지고 내가 그 이상의 어떤 행복이라든가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 그거야. 모 라노벨에서 말하길 인생을 네번 노가다도 승리 조건도 패배 조건도 없는 똥게임이라더군요. 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인생이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재미없는 게임이야. 뭐 RPG처럼 뭐 경험치를 뭐 쌓으면은 레벨이 올라가고 그걸로 막 사람들을 막 찌바를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야. 공부도 뭐 공부를 게임 같은 거에 비유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애당초에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같은 노력을 해도 누구는 5등급 나오고 누구는 1등급 나오고 같은 노력을 한 게 더 비극적인 상황은 같은 노력을 한 게 아닐 경우 그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가 100이라는 노력량을 얻어가지고 100이라는 노력량을 해가지고 대충 10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치죠. 대충 한 5등급으로 합시다. 대충 한 5등급. 근데 공부 잘하는 애 10이라는 노력량을 들여가지고 100이라는 성과 대충 한 1등급으로 합시다. 뭐 그런 걸 얻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뭐 이거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뭐 저는 나름대로 이거는 진짜 자랑처럼 들릴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은 뭐 대충 진작에 말하자면은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고 뭐 제 주변 애들 중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고 공부를 잘하는 입장에 있어서 애들을 되게 많이 가르쳐 와준 입장이고 뭐 윤사라든가 생윤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많이 가르쳤죠. 애들 막 공부하는 거 막 도와주기도 했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애들이 열의는 있어요. 진짜 불쌍한 거는 4등급 3등급 나오는 애들이 진짜 열정이 있어. 진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해. 그리고 솔직히 나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 나보다 공부한 양이 훨씬 많아. 근데 어쨌든 걔네들은 나보다 점수가 안 나와. 걔네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잠 자는 시간도 깎아가면서 하는데 나는 잘 거 다 자고 지금 이것처럼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데 나는 걔네보다 훨씬 점수가 잘 나와.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걔네들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3시간 정도 봐야 되는 걸 난 그냥 10분이면 따라락 이해하고 바로 넘어가. 애당초에 시간에서 효율이 딸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점수가 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진짜 사람마다 함수라는 게 다 다르구나.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는 함수가 다 다르구나.
결과를 산출해내는 함수가 다 다르고, 나도 공부라는 면에 있어서는 되게 특혜를 받고 있지만은 뭐 운동이라는 면에서라던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뒤떨어지는 편이고,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할 때 인생은 그냥 그때그때를 즐겨야겠구나. 보더라도 굉장히 굉장히 짧은 미래를 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일지라도 내가 그 오랜 시간을 들인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은 내 인생이 진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지는 그럴 정도가 아닌 그 선까지 딱 시도를 해야겠구나. 그니까 다시 말하자면 되게 현실 즐겨야겠구나. 현실주의적으로 가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제 생각이 맞다고 강요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몇 년 살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뭐 아무런 얘기 다 빼고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하자면은, 세상에서 되는 게 참 안 되는 게 참 많고, 굉장히 뜬금없이 뒤통수를 후드려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난 잘 될 수 있겠지, 난 충분히 잘 될 수 있어, 막 그런 강연에서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그거 PPT 딱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막 꿈을 가져요, 꿈을 가지면은 뭐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해보세요, 막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해봤자 그다지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면이 없잖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 제 경험에서 느낀 거.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경험을 했으니까 아마 다르게 느끼겠죠. 다르게 느끼겠지만은 뭐 저는 나름대로 인생이 굉장히 뭐 저보다 훨씬 암울한 사람도 많겠지만 전 나름대로 암울한 편이고, 암울한 편에서 굉장히 내 노력 같은 게 굉장히 배신을 좀 많이 당해도 맞고, 그런 것들 느끼면서 에이씨 내가 왜 이렇게 혼자서 막 미래지향적으로 혼자 하려다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끙끙대면서 살아야 되지, 이럴 거면은 그냥 현실을 즐기자. 내가 바라던 게 안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선에서 살자. 물론 인생에 안 고달픈 고딩은 없죠. 인생에 안 고달픈 고딩은 없고, 제가 뭐 다른 고등학생 뭐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할 생각도 없고, 물론 제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뭐 그렇다고 제 삶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진짜 인생을 안 고달프게 사는 애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생각이 없거나 재능이 너무 넘쳐 흐르거나, 그런 애들 보면 솔직히 부럽죠. 부럽긴 해요. 근데 뭐 다시 화제를 돌리자면은, 저는 뭐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보다, 그리고 제가 밝힌 저보다 훨씬 더 나름대로 그냥 공부라는 면 이외에서도 되게 많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아무런 얘기들을 해봤자 위로 같은 걸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애당초에 다른 사람한테 나 좀 위로해줘 하면서 암울한 얘기, 억울한 얘기 해도 사람들은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아요. 들어줄 힘도 없지. 위로를 원하는 그 사람도 모르는, 위로를 원하는 그 사람도 모르는 그 들어주는 사람 그 자체만의 고통도 있거든. 그 사람 그 스스로도 겪고 있는 고통이 있는데 거기서 남의 고통까지 딱 잘라가지고 나눠가지라 하면은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그거지. 뭐 책 30권이 있고 친구한테 10권 주고 내가 20권 들고 있어. 20권 들고 있는데 야 나 좀 빡세다. 야 절반 나눠 갖자. 야 나 10권 내 10권 니 가져 하면서 딱 10권 넘겨주는 거지. 위로를 받은 애는 당연히 고통이 좀 나아지고 막 그러겠지만은, 그러면은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견디고 살고 있던 걔는 무슨 죄야.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거긴 하죠. 내가 암울한 얘기 막 위로해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도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있어요. 가끔씩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있어. 열거될 친구 못 그냥 너무 화끈하시네요. 가끔씩 그래도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있죠. 그래서 위로를 진짜 가끔씩 받고 싶어가지고 저 아무런 얘기 한 번만 해도 돼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로가 안 나와. 이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위로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위로의 방식이 있어. 그 위로의 방식이 충족이 되지 못하면은 위로를 받아도 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계속 더 암울한 얘기를 더해. 내가 바라는 그 위로의 방식이 나올 때까지 더해. 하다 보면은 상대 쪽이 빡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아 하면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막 말해. 그쪽도 빡치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나도 상처받아. 나 지금 우울한 상태인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막 상처받았는데 뭐라고 말도 못해. 막 상처가 속에서 막 골마. 그러면은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억울한 게 더 심해지고, 위로 들어달라고 했던 사람도 되게 끔찍한 상황이 되고. 근데 뭐 근데 그렇다고 다른 상담사한테 찾아가는 것도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상담사분들은 그게 있어. 약간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되게 암울한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암울해질 때도 있고, 당연히 사람이 언제나 긍정적일 순 없으니까 되게 암울한 것도 있고 막 그럴 텐데, 맞아요. 남한테 위로를 바라고 해달라는 것보다 웃고 떠들고 까먹는 게 상책이에요. 진짜 상책이죠. 근데 그게 정답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아. 그게 정답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데 그걸 못해. 이게 성격의 차이인데, 빠르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하고 막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하던가, 내가 왜 그때 그걸 그렇게 했지 라던가, 그거를 꼭 속에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위로를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위로 아니면 못 잊어버려요. 위로를 받아도 못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제가 뭐 이거를 다 안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 타입이거든요. 제가 그 타입이에요. 그래서 되게 암울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해달라는 식으로, 물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은, 남한테 은근슬쩍 암울한 얘기를 하면서, 야, 나 좀 위로해줘봐라. 라든가, 내 암울한 느낌 좀 공감 좀 해줘봐라. 라는 식으로 되게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꺼내는데, 그때마다 제가 원하는 위로 방식은 뭐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난 또, 암울한 것만 더 강해지고, 괜히 말했다 싶고, 아이씨, 이럴 거면은 그냥 말하지 말걸. 왜 괜히 쟤한테 얘기해가지고 쟤도 좀 불편하게 만드나, 막 그런 식으로 후회도 하고. 그럼 또 그거 후회하면서 또 암울하게 더 커져. 성격의 문제예요, 성격이. 전 진짜,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모든 잘못한 것들, 제가 진짜 고통스러웠던 일들, 남한테 상처받았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는 만큼이나 그게 얼마나 사소한 것이 됐든 간에 되게 가끔씩 떠올리면은 혼자서 막 암울해지면 혼자서 의자에서 막 멍하니 앉아있다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막 멍하니 게임하고 있다가, 멍하니 게임하는데도 안 사라져. 하면은 그냥 침대 가서 누웠다가 잤다가, 자고 일어나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 또 다시 떠오르고 막 그래요. 진짜 상담사분들 얘기하다가 약간 좀 끊겼었죠. 전 기억력이 꾸려서 거진 다 까먹었습니다. 문제는 그것과 같이 기억할 것도 다 까먹었다는 거. 저도 기억력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저는 기억력은 좋은 편이 아닌데, 뭐랄까, 제 기억력은 되게 차별적이에요. 사람이 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건 잘 기억을 못해. 내가 진짜 기뻤다거나 그런 거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내가 부정적이었거나, 내가 되게 가슴 아팠던 느낌이라던가, 내가 되게 외로웠던 순간이라던가, 내가 되게 상처받았던 순간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해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건 정말 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3살 때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살 때의 일은 다 까먹었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어릴 때 김치가 맵잖아요. 언젠가 연구 주제로 킵해두겠습니다. 나이스. 어릴 때 김치가 되게 맵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할머니한테서 길러지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서 왜 길러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암울한 게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게 있어요. 3살 때 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기르시는데, 할머니가 되게 좀 억세신 편이세요. 되게 뭐랄까요? 좀 기가 세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셨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를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쪽에 반찬이라고 할게, 고기고 뭐고 그런 게 뭐 얼마나 뭐 있겠어요. 뭐 소시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산적이라던가, 뭐 불고기라든가, 불고기도 없었다. 그때는 불고기도 없었고, 나물 반찬들이 되게 많았고, 그 중에는 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만든 김치는 되게 보편적으로 다 맵고 짜요. 그게 있어. 일반화는 못하는데, 일단 되게 평균적으로 되게 맵고 짠 그게 있어요. 가뜩이나 애인데,
맵고 짠 거 그거 먹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근데 먹어야 된다고, 김치를 먹어야 된다고 할머니가 막 수저에다가 김치 막 올리고 막 제 입으로 억지로 막 쑤셔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억지로 막 쑤셔놓고 그러는데 애당초에 안 먹으려고 그랬던 거니까 저는 3kg가 안 하죠. 저는 3kg가 안 하니까 할머니가 안 삼키니까 제 뺨을 막 후드려 갈겼어요. 3kg고 3kg고 제 뺨을 막 갈겼어요. 제 뺨을 막 갈기니까 막 무서워서라도 억지로 삼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저 밥 먹였어요. 전 그때 그 감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전 그때 그 아팠던 그 감각이랑 그걸 다 기억을 해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할머니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할머니 싫어합니다. 할머니를 싫어하긴 하는데 동시에 할머니한테 할머니를 되게 무서워하기도 해요. 예, 그때 그 맞았던 그 기억 때문에. 그걸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못 믿거든요. 솔직히 저도 잘 못 믿겠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되게 가슴에 깊이 새겨져 봅니다. 아무튼 제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는 되게 저는 암울하고 부정적인 걸 되게 기억을 잘해요. 3살 때 것도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면은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되게 기억을 잘하고 제가 잘못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암울한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되새기니까 계속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되새기니까 계속 기억을 하게 되고 계속 기억을 하니까 그 기억을 해왔던 그 축적된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딱 쏟아져 나올 때가 그때가 제일 암울할 때고 그럴 때면 와파 3만까지 5분 있네. 좀 있으면 가봐야겠습니다. 네. 곧 가보셔야 되는군요. 아무튼 뭐 그런 암울한 때가 올 때면은 암울한 상황이 터지면은 그때마다 상담사분들을 찾아가 보고 싶긴 했는데 상담사분들은 되게 억지로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억지로 긍정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언제나 긍정적일 수는 없을 텐데 상담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암울한 감정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암울한 감정을 받아주려면 자기가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면은 돈을 벌 수가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니까 억지로라도 긍정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억지로 막 톤을 높이고 막 그런 게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위선적인 위로는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위선적인 위로 말고 되게 나는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끼리 현실을 같이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하면서 그래 솔직히 그거 좀 그지같지 라든가 그거 좀 그랬을 것 같아 나도 좀 그거 비슷한 경험 좀 있어 하면서 약간 좀 아픈 사람끼리 서로 교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죠. 아픈 사람끼리 서로 이상적인 걸 해야 20건 해가지고 서로 10건 나눠 갖는 게 그다지 큰 의미로 와닿진 않잖아요. 각자가 20건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야 10건 나눠줄게 착 나도 10건 줄게 착 그러면은 나눠줬다는 느낌은 있잖아요. 나눠줬다는 느낌은 있으니까 되게 편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책이 들고 있는 책수는 똑같아. 물론 들고 있는 책수는 똑같은데 바꿨다는 그 느낌 굳이 말하자면 플라시보 효과? 약간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 가서도
언젠가 그 위로를 받더라도 그 암울한 건 언젠가 또다시 터져요. 사람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잊지 못하는 사람이어서야, 성격상 잊지 못하는 사람이어서야 언젠가는 그걸 다시 기억할 수밖에 없어. 기억해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그 위로를 받았다, 나는 위로를 받았다, 그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VPN 켜고 돌아와 보겠습니다. 와퍼 축하네요. 네. 그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잠깐 동안은 살 힘을 벌어요. 잠깐 동안은 살 힘을 벌어요. 그 잠깐 동안 그 사는 힘으로 솔직히 살아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되게 철학적이죠. 이건 되게 철학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전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애들이 저를 뭐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를 딱딱하게 보는 것도 인정을 하죠. 당초에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지가 않지.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었다가 내가 말 실수하면 어떡하려고. 나는 말 실수하기 싫어. 워낙 나대는 끼가 있어가지고 막 애들 분위기 좀 어떻게 띄워보려고 막 하는데 그게 재능이 부족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부류예요. 분위기를 어떻게 띄워보려고 막 신나가지고 혼자 얘기를 하는데 딱히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갑분싸 만들고. 그 타입이 저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이불킥 할 만한 경험들을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 경험들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 만나면 닥치고 있는 게 좋더라고. 닥치고 있는 게 정답이더라고. 닥치고 있으면 절반이라다가. 내가 저 새끼 뭐야? 쟤 이상한 애 아니야? 라는 인상을 주는 것보다 쟨 좀 과묵한 애인가 보다 하는 게 나아. 이상하다는 뭐랄까, 선입견? 선입견 말고 뭐라 그럴까?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느니 차라리 과묵한 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애, 차라리 그쪽 인상이 좀 더 나아.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애라고 해도 인싸들은 말을 걸어줘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인싸들은 말을 걸어줘요. 저는 그 인싸들이 말을 걸어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은 거기에서 인싸와 연결된 친구들하고 관계가 트이면서 그렇게 친구들을 사귀어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귀는 게 정답이더라고.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막 그런 재능이 그다지 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싸 애들한테 묻혀서 인싸 애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친구를 사귀는 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뭐 또라이도 급이 있죠. 또라이가 어느 정도 급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인싸들이 말을 걸어주는데, 이상하게 찍히면은요, 과묵한 걸로 찍히는 건 괜찮아. 과묵한 걸로 찍히는 거는 나중에 인싸들이 와줬을 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면은 인싸가 될 수 있어. 형식적 인싸가 될 수 있는데, 이상한 놈으로 찍혔다? 그건 평생 복구 못해요. 같은 뭐 학교다 하면은 1년 동안은 평생 친구 못 사귀입니다. 진짜 못 사귀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놈으로 찍히면 안 돼. 이상한 놈으로 찍히지 말고 차라리 과묵한 놈으로 찍히는 게 훨배나. 과묵한 놈으로 찍히는 대신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인관계를 딱 생각하면서 막 하려고 하면은 지쳐요, 솔직히. 저처럼 대인관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뭐 일반화는 못하겠죠. 다 그렇진 않을 텐데. 물론 저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다 전략적으로, 얘랑 내가 관계를 맺으려면은 일단 인사이드랑 관계를 좀 맺고, 인사이드랑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얘랑 관계를 맺으려면은 일단 얘가 어떻게 받아주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얘 타이밍을 어떻게 만들지? 이거 타이밍 만들려면은 일단 일단 조별 과제 있으니까 그거 조별 과제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얘랑 얘기하고, 그럼 얘랑 얘기해가지고 얘랑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딱 계획하면서 막 살고 하면은 일단 인생이 편하긴 편해요. 형식적으로 편하긴 편해요. 근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벤 기피증이 생겨. 사람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진짜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이 사람하고는 또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 진짜 머리가 깨져요, 진짜.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 뇌절 교양국. 배덕한. 근데 지역마다 뭐랄까요? 사람들이 성향이 달라. 학교마다 성향이 다르고 지역마다 성향이 달라요. 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때마다 그런 걸 진짜 직감해요. 이쪽 지역 분들은 좀 이런 느낌이구나. 저쪽 지역 분들은 또 이런 느낌이구나. 그 중에서도 제 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애들이 진지한 편이에요. 되게 애들이 진지한 편입니다. 되게 애들이 선을 지킨다는 거에서 진짜 칼 같아요. 다 진짜 인싸 스타일. 다 인싸 스타일이고, 물론 전부 다 인싸라고는 일반화를 할 수 없지만은 진짜 되게 정상적이에요. 되게 인싸스러운 면들이 많아요. 성 같은 거 딱딱딱 지키고, 얘가 어떤 얘가 어떤 좀 싫어할 수 있겠다 그런 거는 절대 안 하고, 배려 같은 것도 되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관계 같은 것도 되게 잘 맺는 편이고, 웬만한 애들하고도 다 하고, 단순히 뭐 폭력적인 걸로 뭐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뭐랄까요? 어떤 그룹이 짜이잖아요? 애들끼리 한 반에서 그룹이 짜이잖아요? 각자 친한 애들끼리 그룹이 짜이더라도 뭐 서로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걸 서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는데 서로가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잘 지내고 있는 듯이 그런 형식적인 연기도 되게 잘할 줄 알고, 되게 어른스러운 면이 많은 애들이에요. 그런 지역구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좀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선 굉장히 계획적일 필요가 있었죠.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선 되게 계획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면은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편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천천히 얘한테는 이 정도까지 리미트를 놔도 되는구나, 얘한테까지는 이 정도로 리미트를 놔도 되는구나, 그런 걸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편해지죠.
게다가 걔네들이 애당초에 인싸 스타일이잖아요. 배려심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고, 뭐 말하고 계시듯이 뇌절 같은 거는 절대 안 하고, 약간 좀 분위기 같은 거 파악 잘하고, 관계 같은 거 잘 맺고, 친구 같은 것도 잘 사귀고, 뭐 운동 같은 것도 앵간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대인관계가 한번 형성되고 나면은 되게 재밌는 애들이죠. 되게 놀 때마다 재밌어요. VPN 켜니까 10초 단위로 트위치가 뇌전증 발작 일으키네요. 오래 못 볼 듯. 저도 어차피 애당초에 지금 이거 엄청 오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시간 했어요? 아유, 거의 6시간 했네요. 원래라면은 미연씨가 끝나고 나서 한 5시 10분쯤에 방송이 끝났어야 할 터지만은 뭐 되게 예상치 못하게 귀차니스트님이 오셔가지고 예, 노가리 까고 있네요. 노가리 까본 거 처음이에요. 노가리라는 게 사람이 봐야, 사람들이 이거를 봐줘야, 내가 얘기를 하는 거를 관심을 가져줘야 노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당초에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내가 노가리를 해봤자 의미가 없단 말이지. 물론 보는 사람들은 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한 명이나 두 명씩이나마, 거의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찾아와 주셔가지고 봐주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게임을 보고 싶은 거지 딱히 내 인생이 궁금하다거나 내 철학관이라던가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가리를 못 가니까 참 아쉬웠어요. 참 아쉬웠어요. 사실 제가 방송을 키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노가리거든요. 제가 방송으로서의 이 나우스로서의 꿈은요, 노가리를 할 수 있는 스트리머가 되는 거예요. 노가리를 할 수 있는 스트리머가 되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 게임 막 봐주고 그런 거 다 고맙긴 한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그것보다 일단 내 노가리 좀 할 수 있게 해줘. 방송을 킨 솔직히 궁극적인 목표가 저는 노가리예요. 노가리가 너무 하고 싶었어. 내 이야기를 남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남한테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거의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되게 계획적인 편이고, 계획적인 편이다 보니까 이런 암울한 얘기라든가 그런 걸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하니까 속에서 그냥 끙끙 앓고만 있고, 이런 걸 어디다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는 것도 못하고 하니까 방송에서라도 이렇게 노가리를 까면서 하는 게 꿈이죠. 딜레이에 와이파이 발자까지 끔찍하시겠네요. 아마 그러면은 딜레이가 한 10 몇 초 되시겠네요. 예전에 방송 켜니까 딜레이 한 10 몇 초 되던데. 언제부턴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게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한 딜레이 10 몇 초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딜레이가 좀 나아졌네요. 딜레이가 없네 이젠. 뭐 좋은 일이죠. 시청자가 없는 방송이라고는 하지만 좋은 일이죠. 그나마 한 명일 뿐일지라도 한 명의 채팅을 볼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노가리를 목표로 하는 스트리머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좋은 일이랍니다. 아무튼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 계획적인 저는 이렇게 진솔하게 타인과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으로라도 모두가 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남이 얘기를 할 수 없어. 남이 물론 채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무시를 하거나 뭐 그런 걸 어떻게든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 내가 선택해도 다른 사람들은 이걸 절대 신경 쓰지 않아. 오로지 나만의 왕국이야.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학고는 서버 할당을 덜 준다고. 그래도 딜레이가 없어요. 예, 딜레이가 없더라고요. 좋네요. 매일 켜서 그런가? 아무튼 나만의 왕국이죠, 진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물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은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저 얘기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 얘기만 사람들이 들어줘. 내 얘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좋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될지 그런 거를 신경을 쓸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덜 신경 써도 돼. 어차피 내 이야기가 듣기 싫으면 사람은 나가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언젠가 시청자가, 평균 시청자가 10명쯤 돼가지고 노가리를 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시청자가, 평균 시청자 한 10명쯤 돼가지고 노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꿈이에요. 정말 꿈입니다. 평균 시청자가 10명을 넘었던 적이, 딱 10명 됐던 적이 도박 방송할 때밖에 없어요. 그때 딱 최고 기록 찍고 그 다음부터 10명은 못 넘어가고 있는데, 아, 그때 좋았지. 그때는 좋았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뭔 얘기 하려고 했다? 지금 딜레이도 딜레이인데 와파 발생나서 밀리는 거 실시간까지 따라잡겠다고 중간중간 잘라버리네요. 약간 좀 그게 있죠. 버퍼링이 좀 그런 면이 있어. 자기가 역량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으이씨, 어떻게든 따라잡을 거야 하면서 막, 어떻게든 끊어가면서 막, 뜀박질해 가면서, 멀리 뛰게 가면서 따라잡아. 난 전체를 듣고 싶은데. 뱁새가 황새 따라 하다가 다리 찢어지는 꼴이죠.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랬다? 아무튼 뭐. 나만의 왕국이니까. 나만의 왕국. 그래서 내가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방송이고. 솔직히, 저를 현실에서 만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은 절대 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절대 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되게 과장을 해서 깔깔거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말도 안 걸거나 그럴 거예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과묵한 쪽은 일단 나는 당신과 친하지 않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신뢰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예를 갖추기 위해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겠다. 그쪽이 괜찮으시다면 그쪽이 먼저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사 표현이고, 깔깔거리는 거는, 어찌됐든 당신의 기분에 맞춰주는 게 관계 형성에 있어선 유리할 테니까 맞춰주는 것이다. 그런 느낌이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는 방송 이외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절대로 이런 저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절대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웬만큼 저랑 친해진 게 아닌 이상 절대 못 봅니다. 뭐 바꿔 말하자면은 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는 이 방송뿐이라는 거죠. 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이 방송뿐이랍니다. 물론 그것도 캠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모르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더라도 속으로는 찡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뭐 그래도 이 방송에서의 모습이 가장 진솔한 모습이랄까? 웬만한 친구들도 모르는 저의 진솔한 모습. 뭐 딱히 자랑거리는 아니겠지만 그냥 와파 미칠듯이 암 걸리네요. 더 보고 싶은데 전 여기까지 봅니다. 네, 뭐 어차피 보시는 분도 귀차니스트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슬슬 방종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종 때려야겠다. 아, 방종 전에 쓸데없는 거 한마디 할까요? 네, 쓸데없는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고요. 네. 뭐 자랑을 할 생각도 아니고 애당초에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만든 지 좀 됐어요. 1일차 때부터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일기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죠. 예. 심심하면 찾아보세요. 심심하면 구독도 하시고. 아무튼 뭐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말 좀 해보고요. 유튜브에 영상 올려야 되는데 아이고 언제 편집하고 언제 올리냐. 편집은 안 하긴 하는데 그냥 영상 자르는 게 편집이라고 치고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이고 할 일이 너무 많어. 방송도 과연 할 일이라고 쳐야 되는지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뭐 어찌됐든 할 게 너무 많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것도 이제 4월 15일까지 달라 그러는데 아이고 빨리 써야 되고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네요. 파일 저번에 이거는 모르실 텐데 공부용 파일이 하나 날라가가지고 그것도 복구도 해야 되고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졸리고 힘듦. 아무튼 슬슬 방종할까요? 네, 슬슬 방종합시다. 방제도 안 바꾸고 있었네요. 무료 미연시 게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네. 방종합시다 로 방제를 바꾸고 저챗 저스트 채팅하고 자 방종곡 틀고 방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곡을 뭐 틀까요? 대충 아무거나 틀어볼까요? 대충 아무거나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장판 좀 틀어놔야겠다.